안녕하세요. 예, 한 주간 뭐 수업이 없었고, 우리가 레포트로 대처하는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가급적 뭐 부담을 주지 않고, 뭐 눈이 강조하지만 대학원은 뭐 배우러 온 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여러분들의 지식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하고, 그것을 연구하러 온 곳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문제를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PD 파일을 올려준 건 사실 정리를 하라는 수준에 불과할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은 잘 정리해서 제출할 걸로 믿습니다. 이 구주차에는 동사사택의 흉방에 대한 인식에서 저번은 5기와 6사를 했는데 이제 세 번째 화해에 관해서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은 이 강의는 원활한 강의 진행을 위해서 가옥의 안방을 좌로 설정하여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실제는 우리가 가서 할 때는 전체 가택의 중심점에서 모든 구조물의 방위를 8방 구성을 적용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원활한 강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이제 가옥의 구조입니다. 오늘 할 화해는 태방입니다. 이 태방입니다. 태방이 화해가 마루를 가리키고 있네요. 마루와 방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방도 어느 정도 화해에 또 들어간다고 보야겠죠. 어느 정도 방도가 이제 뭐 절명과 화해에 걸려 있는 방이니까 상당히 뭐 좀 안 좋은 방이고 어쨌든 화해는 주로 마루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마루라는 공간은 전통적으로 우리 전통 가옥에서는 상당히 많이 쓰는 공간이죠. 주로 방과 방을 연결하는 공간이 마루가 되고 또 어떻게 보자면 거실과 방을 또 연결하는 또 유기적인 공간이 마루이기도 합니다. 마루는 전통 가옥에서 상당히 우리가 많이 쓰는 공간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루가 화해방에 걸려 있는 겁니다. 마루가 화해방에 걸려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여러분들하고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해는 그러니까 감쾌는 수입니다. 감쾌에서 서쪽은 태방은 서사택에 속하지요. 서사택은 또 뭔가요?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서사택은 어떤 게 서사택이죠? 서사택, 건택과 곤택, 태택과 간택, 간입니다. 간택이 이루어지는 것이 서사택입니다. 여기서 서사택이라고 한 것은 감방, 감방을 제가 주로 얘기하고자 서사택이라고 했습니다. 감택은 원래 동사택에 속하지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이 택에 주목을 해서 제가 서사택이라고 얘기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강의도 다 그렇게 진행이 돼 있습니다. 앞에도.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방향, 논하고자 하는 방향을 서사택이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감택은 동사택인데 왜 서사택이라고 했냐, 이렇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감택은 당연히 동사택이니까 동사택이 이 태방, 서사택을 만나면 반드시 흉방이 나옵니다. 자, 서사택이고 8방 구성에서 화해에 해당됩니다. 화해의 기운은 토입니다. 화해, 토.
토의 기는 천간으로는 무기, 지지로는 진술충미가 있지요. 예, 예. 팔방석에 해야 됩니다. 이 태방은 음의 에너지가 막 시작되는 곳이에요. 태방은 어느 곳이냐면, 태방은 8쾌에서 잘못 그리니까 이해하십시오. 8쾌가 있는데 태방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곤방이죠. 양에서 진행됐던 양이 곤방에서 머물다가 드디어 이 미, 곤, 신, 이 신에 와서 드디어 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방은 음이 막 시작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음의 에너지가 시작되는 것이며, 화에는 녹종성으로 불안한 구성입니다. 녹종성으로 불안한, 화에는 불안한 구성입니다. 태케의 뜻에는, 태케는 막내딸이라는 뜻이 있어요. 또 소녀, 어린 소녀, 또 미녀, 아름다운 미녀, 애교 있고 사랑스러운 여성, 또 젊은 여성, 애인, 척, 유흥가 여성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역을 하시는 분이나 또 육효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뭐 여기에서는 이미 여러분들 뭐 현공풍수 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럴 때 이 택해에서 문제가 벌어지면 특히 건캐와 택해가 조합이 돼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 택해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주로 뭘로 읽느냐면 애인, 첩이 요사스러운 행동을 한다 이렇게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통적으로 택해는 그냥 막내딸 이렇게 알고 계신데 나쁜 쪽으로는 항시 애인 첩에서 문제가 생기죠. 애인 첩. 또 드물게는 말년에 늦게 얻은 딸 자식, 어린 소녀죠. 어린 소녀가 아버지의 사랑을 뒤에 얻고 제멋대로 막 그냥 가문을 어지럽히는 그런 것도 해당됩니다. 과거 왕가에서 많이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 택해 성향은 기쁨이고 희열이고 사랑이고 아첨이고 애기고 또 그러면서 첩이니까 어떻게 색정, 또 유라는 글자는 당유자라는 글자는 닭은 어떻게 해요? 항시 부리가 날카롭고 새벽이 되면 닭이 꼬끼요하고 울며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말이 많은 거지. 변명구설, 교만에 해당되고, 직종은 금계통이니까 금속, 주방용품. 주방용품은 닭의 입에 해당되는 것도 속하는 겁니다. 주방용품이 다 금속계통이라고 해서 얘기한 건 아닙니다. 과거 정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주방용품은 금속계통이 일반 소민에는 거의 없었지요. 뭐 솥은 사용하실지 몰라도 저 그릇은 다 질그릇이었고 심지어 숟가락, 젓가락까지도 다 나무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주방용품이 금속이라서 한 게 아니라 먹는 거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유자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주방용품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옛날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또 예능인이 어떻게 해요? 입담이 좋지요. 그리고 사람한테 기쁨을 주지요. 희열을 주지요. 사랑을 받고 애기도 떨고 아첨도 잘하고 예능인, 요즘의 예능인들. 유흥업, 말 잘하니까 변호사, 금에 속하니까 이빨, 치과, 또 금융, 금융. 목욕탕도 여기 속하네. 목욕탕. 목욕탕이 이제 속한다는 것은 이 목욕탕이라는 공간은 물을 어떻게 욕주에 받아넣는 공간이죠. 물을. 그러니까
즉 말해서 과거에는 우리가 큰 욕조는 항아리 계통이었는데 당유자를 쓴 그 글자의 상형이 어떻게 이렇게 당유자의 글자의 상형이 이렇게 돼 있죠. 술주자하고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항아리를 의미했기 때문에 항아리 때문에 목욕탕 이렇게 나와요. 무속계통도 여기 속해. 왜 무속계통이 왜 속하냐면 무속인들이 어떻게 해요? 점을 칠 때 어떻게 방울을 흔든다든지 딸랑딸랑 금속술이죠. 동점을 던진다든지 또 칼을 막 휘두른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이런 부분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과거로부터 육효 주로 이제 제가 이거 따온 부분은 전통 주역을 하는 데서는 잘 안 나오고 육효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거 잘 알을 겁니다. 육효회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따온 거죠. 건강은 태음경에 해당됩니다. 금기가 강해서 그래서 혀와 치과 입에 해당되니까 구내염, 입에 관한 질병, 폐와 호흡기, 금기는 뭐예요? 오행으로 금기는 폐와 대장을 주관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 중에 폐는 음에 속하고 대장은 양에 속한다. 태금은 음에 속하니까. 태는 음캐니까 어떻게 폐. 그러니까 호흡기 질환. 입에 관련된 말더듬이 또 방광. 여기서 그러니까 대개 이제 방광을 얘기할 때는요, 감쾌에서 얘기들을 많이 하죠. 감쾌에서도 이제 신장 방광을 같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 방광은 이 유자라는 글자 때문에 이제 방광을 얘기한 겁니다. 이런 유자라는 글자 때문에. 그러니까 방광이 여기에 속한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나왔다. 또 월경불순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유자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입도 속하면서 어떻게 들어갔다 나왔다는 통로도 되면서 어떻게 해요? 음과 양이 이렇게 교차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월경불승 등에 해당되고 대체로 쉽게 낫지 않은 이건 만성질환입니다. 그래서 치료가 곤란해요. 그래서 이런 뭐 치아, 혀, 구내염 하여튼 이런 것들은 택해서 문제가 생기면 만성질환이다. 만성질환이다. 왜? 음양이 교차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또 택해 성향은 이성유죄, 결혼 등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택해가 문제가 생기면 여기는 이미 이제 택해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택해가 화해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태방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든지 이 택해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연애가 빈번하고 결혼을 자주 하고 또 색종관계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또 금연보다는 유흥에 관심이 많고 금전거래는 또 생각보다 깔끔하지만은 저축은 못한다는 얘기죠. 유흥에 관심이 많아서 재물이 줄어들며 하는 일들이 원활하지 않다. 이게 택해의 얘기입니다. 택해가 화해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택해가 대체적으로 좋아도 이렇게 돈을 잘 모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화해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화해는 흉방으로 사업부진에 재물의 손실과 절순이 돼. 절순. 또 질병이 발생하며 말자순이 괴롭다. 화해는 토에 속하는 거니까. 토. 토에 속해서 말자순이 괴롭다. 타인과 논쟁이 빈번하며
병, 상처 등이 빈발하는 고기로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음토녹존성이다. 음토의 녹존성으로서 인잔자 불여, 예, 인잔자 불응. 예, 녹주는 음토로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 손상되고 번영하지 못한다. 이 잔자가요, 예, 칠잔도 되고 나물잔도 돼요. 해석할 때 보면 두 가지로 해석하니까 나중에 혹시 이 원문을 해석하는 분들은 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정은 사람을 의미해요. 영정이 다대파하고, 예, 영정이 다대파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남아있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이미 그냥 어떻게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 예, 영정이 다대파. 그러니까 자녀가 번성이 못하는 거예요. 이건 이미. 예. 그래서 절수이방령 그래요. 절수. 예. 그냥 어떻게 끊어지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어떻게 해요? 이미 죽어서 이방이라는 것은 이방은 첩의 자식을 의미합니다. 첩을 이방이라고 해요. 예, 이방령 후처의 자신이 번영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뭐라 하냐면 화해는 임지정불량 그래요. 화해는 반드시 어떻게 지정불량 행실과 성품이 나쁘고 또 화해는 토에 속하는데 주로 어떻게 해요? 농화목칼이에요. 주로 농화목칼. 농화목칼이는 뭐예요? 기머거리야 장님이를 얘기해. 주로 기머거리야 장님이 나오고 고가 궁후 그래요. 고가라는 것은 외로운 과부 이렇게 해석하기가 쉬운데 저도 외로운 과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전통적으로 누구한테 책을 잡히지 않으려고 그냥 남하고 그냥 이거 가지고 떠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고가라고 했는데 실제 고가는 어떻게 해요? 고신쌀에서 고신쌀은 뭐예요? 호레비쌀. 과숙살에서 과숙살은 뭐예요? 호로미살이에요. 그러니까 호로미가 어떻게 해요? 궁핍에서 고통이 있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원래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호로미가 궁핍해서 괴롭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외로운 가부라고 쓴 거는 그냥 모두들 다 외로운 가부라고 쓰더라고요. 저도 그냥 괜히 이것도 내가 조금 나보다 더 잘 아는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고가쌀 해가지고 호레미쌀 혼자 그렇게 또 얘기해서 남하고 또 괜히 또 그거 가지고 논쟁하기가 싫어서 근데 여러분들 고가는 호러미를 얘기한다는 거 알고 계시고 예. 수명은 기르나 수명은 있으나 소방이 불리하다. 소방은 이제 어린 막내 아들이 불리한 것이 이 화해다라고 예, 예. 이것은 이제 제가 쓴 얘기예요. 장님의 농하며 과부가 빈궁하다 한마디로 압축한 얘기입니다. 화해는 장님의 농하며 과부가 빈궁하다라고 압축을 해놓은 얘기. 저번에는 이제 제가 사고전서라고 썼어요. 근데 정확한 이름이 그 사고전서를 다시 각색을 해서 약 90여 권을 90여 권이 국내로 판매된 게 있습니다. 약 한 350만 원 정도 이 정도 하는데 90여 권 전체가 90여 권 전체가 한 350여만 원 하니까 썩 비싼 건 아니죠.
이제 그것이 사고전서에서 발제가 된 것을 술수총서라고 해서, 저 대만에 있는, 그, 저, 거기가 뭐, 무슨 제책인데, 하여튼 거기에서 낸 것입니다. 거기에서 양택대전이라는 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풍수에 관한 얘기가, 약 한 10권 정도가 이제 포함됩니다. 예, 풍수에, 거기서 이제 상영장에서 녹준을 뭐라고 했냐면, 화해는 토흉이다. 토로서 흉하고, 의미성하다. 의미성하서. 도체 그래서 흉입니다. 예, 자유일자한 게, 자식이 한 명만 남아있고, 자식이 있었는데, 하나만 있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다 잘못됐다는 얘기겠죠. 주로 병잔, 잔환. 주로 병이면 잔병, 우리 잔병하잖아. 잔병에 시달리는데 그 이유는 화주 때문에 그렇다. 놀기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고, 술을 좋아해서 그런다. 예. 오역을 한다. 오역은 뭐냐면 부인이, 자식이 아버지를 어떻게 배반하는 것을 오역이라고 하죠. 근데 주로 이제 오역이라는 얘기를 부인이 신랑을 배반하는 것을 오역이라고 많이 씁니다. 오역하고 도박이 있고 내란이 있다. 도박도 중요하고 부인은 어떻게 해요? 신랑을 쫓아내거나 신랑을 뭐 배반하거나 이렇게 하면 본인은 또 도박도 좋아하고 그래서 집안에 어떻게 집안 항시 난리가 있다. 그리고 수액자의 그래 수액 물에 빠져 죽는 자살을 수액자이죠. 예. 근데 이제 이 수액은 전통적으로 해석할 때는 수재를 당한다고 하는데 수액자익을 저는 자액을 뭐냐면 수액자액이 이게요. 수액자액을 저는 물에 빠져서 자살한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려서 죽으며 어린 시절에 죽고 망하고 이제 망치 않은 게 죽음을 어린 시절에 죽으며 이상 이 모든 것들은 진술중의연월의 그 발응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여튼 녹준을 이 감룡정 양윤성 선생은 또 뭐라고 또 설명한다를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녹주선 무릇 산들이 깨지거나 부스러진 것을 꺼려하는데 무릇 산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산들이 했네요. 이거 사실 번역본을 제가 그대로 쓴 겁니다. 번역본을 쓰면서 사실 이러고 고쳐. 무릇 산들은 깨어지거나 부스러진 것을 꺼려하는데 주위의 산들이 감싸주지 않으면 대부분 흉하게 된다. 그러니까 녹준선은 깨진 산이라는 거죠. 부스러진 산이라는 의미예요. 단정한 산은 모름지기 깨진 부분이 없어야 하며 추악한 산은 깨지고 무너진 부분이 많다. 이것이 녹중선이라는 거지. 추악한 산, 깨지고 무너진 부분. 그 현대는 보면 이제 녹중선이 막 많이 생산이 되지요. 우리가 광산을 개발한다고 산을 막 헐어내고 여러분들이 뭐 여행 가시면서 단양근방을 지나가 보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제천에서 단양을 들어가다가 보면 매포읍이라는 곳을 지나게 돼요. 매포읍. 거기가 단양군 매포읍인데 그쪽은 뭐 산들이 다 깨지고 다 부스러졌지요. 거기에 이제 현대시멘트,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이런 시멘트 회사가 있어서 산들이 다 그냥 깨지고 그냥 다 바스러졌어요.
제가 그쪽을 30년 전에 매폭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거기 이제 뭐 풍수하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때만 해도 그 매폭에서 보이는 산들이 제법 높았었어요. 그런데 뭐 그 뒤 이제 몇 번 이제 이렇게 진화를 가는데 그때 뭐 다 산들이 깨지고 뭐 끊어지고 하니까 큰 관심이 없다가 최근에 작년인가 제가 그쪽을 지나서 예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에, 그 예천에 이제 단양과 예천 경계 저수령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저수령 소백산맥인데 백두대간입니다. 그 저수령 바로 밑에 이제 저의 개인 별장이 한 2,500평짜리가 이제 그 폭포를 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쪽으로 이제 도로가 잘 나고 좋아져서 그쪽으로 가면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산이 뭐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어, 그렇게 높았던 산이 제가 보니까 이제 해발 한 100m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아주 산 정상이 판판하게 아주 다 깎았더만요. 세멘트를 그냥 다 세멘트로 다 소비를 한 거죠. 이제 이렇게 깨지는 산, 부서진 산. 요새는 뭐 도로를 내놓으라고 또 공장을 짓느라고 개발을 하느라고 어, 많이 이런 산들이 어떻게 생산이 되죠. 근데 지금 개발 얘기 나왔으니까 그런데 인간은 절대 자연을 개발하지 못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에, 인식을 하고 계십시오. 개발이라는 게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인간이 어떻게 자연을 개발해요? 인간은 자연에 어떻게 해요? 기대서 살 뿐이죠. 개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개발한다는 생각은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죠. 얘기가 옆으로 갔습니다. 추악한 산 깨지고 무너진 산이 많아요. 예. 그리고 괴산형 형태의 주산이나 기해할 혈에서는 흉악한 인물이 많이 배출되고 무관 평민들을 죽일 뿐 아니라 끝내 그들도 망하고 맙니다. 못된 도적 우두머리들이 나를 일으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산의 전기를 받고 태어난 까닭이며 이들이 멸죽을 다해 시까지 없어지는 것도 이 도적들이 사람을 무고하게 죽게 한데 되어 하늘이 역시 죽임으로써 빛을 갖게 하니 까닭이 산다라고 양기순 선생이 얘기합니다. 아주 그냥 속이 후련합니다. 어, 그냥 무고한 평민을 막 죽이고 예, 막 그냥 나쁜 짓을 하고 평민, 저는 평민이라고 했습니다. 평민을 무고한 평민들을 괴롭히는 자들은 하여튼 멸종을 다해서 시까지 없어져야 돼요. 시까지. 예. 작금에 이르러서 정말로 우리 무고한 평민들이 무고한 민초들이 많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지요. 예. 그래서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시까지 없어지게 하는 이 화해에 해당되는 벌이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작 녹존선 화해를 녹존이라고 해놓고도 조정동 선생은 녹존을 이제 녹존을 흉방 중에서 가장 약하게 읽고 있습니다. 가장 약하게 읽고 있다는 점. 원문을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대저 성신겸 파쇄 불포본진 타작괴 단정용신 수파 이게 추오용신 답합해 개영 이열 출흉호 살료 살료 평민 종대 상입니까? 네, 종대상 초도 장난인
사산, 적축, 주의, 상명책 이렇게 써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한번 해석을 하고. 양균숙은 녹주는 화해는 개상하고 기이한 에너지를 가진 산으로 이런 땅의 전기를 받으면 사람을 죽이는 도적이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자신까지 마침내 자신의 가문까지 멸문에 이른다고 설명합니다. 녹준의 형함은 사실 절명에 못지 않은 겁니다. 근데 양규순 선생은 이제 녹준을 이렇게 흉하게 얘기했는데 아주 도적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정동 선생은 녹준을 어떻게 팔방구성으로 읽으면서 이 정도까지는 표현을 안 했다라는 점. 감택에서 서쪽의 화해를 이 주정동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백호 투강, 백호가 물에 뛰어드는 경우로 육축이 상합니다. 명 부르기를 화해라고 부르고 화해의 집이라고 부르고 설기택이다. 기운이 빠져나가는 집이라 하고 산업이 퇴폐한다 그렇게 나왔어요. 산업. 그러니까 산업 옛날 사람은 농사지. 농사가 잘 안 된다. 소부가 요망하고 소부가 요망하다는 것은 어린 며느리지. 소부하니까 며느리예요. 또 아니면 어린 아내가 일찍 죽는 거지요. 예. 그리고 또 표도 음탕해요. 표도 음탕하고 어떻게 해요? 막 음탕하다는 것은 좀 다르잖아요. 표도라는 것은 도박질, 계집질과 도박질로 음탕하고 그 오래가지 않아서 그 후 오래가지 않아서 패절흉대, 패절 가문이 절이라는 것은 가문이 망하는 걸 패라는 것은 죽음을 패절해서 흉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뭐 아까 이 양유중 선생이 읽은 거하고는 조금 낫네. 양유중 선생은 어떻게 해요? 그냥 여기도 가문이 망한다라고 하는데 양유중 선생도 또 가문이 망한다라고 나왔는데 양유중 선생 아주 도적이 나온다 그러는데 여기는 계집질과 도름으로 음탕하다고 나왔대요. 예. 그 보는 시각들이 많이 틀리기도 하겠지. 예, 아이고 지나갔습니다. 이거 뭐 지나갔어요. 여러분, 저는 지나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넘기가 됐네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예. 감캐는 뭐가 임자계가 배속되어 있습니다. 감캐는 임자계가 배속되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감택에서의 얘기하는 이제 태방의 화해를 얘기하니까 실제는 뭐 감방에서 사는 사람들은 별로 뭐 태방이 무슨 문도 아니고 하니까 큰 영향은 이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설정하기를 이 태케 화해가 전체 가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그걸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감택에는 임자계라는 천광과 지지가 배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방에 거주하는 자손이나 감방에서 태어난 자손 또 감쾌가 의미하는 차남, 중남 또 한 15세에서 30세 때 사이 연령대 사람입니다. 가족 구성원들
가족 구성들이 어떻게 해요? 화해에 해당되는 태방의 마루를 사용을 많이 할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태방에서 거의 기거하다시피 할 거예요. 뭐 여름에 더우니까 아버지는 뭐 저 대청에서 모기장 치고 주무시고, 우리 어린애들은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거기서 이제 막내딸을 데리고 자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루에서 또 모기장 치고 이렇게 잠을 주로 자고, 또 거기에다가 또 책을 잔뜩 쌓아놓고 누워서 책을 보고, 주 거주지, 내가 잠자는 방은 아니더라도 주로 사용하는 것, 많이 사용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태방의 마루를 장기간 사용하면 반드시 진술충미, 화해는 토기 때문에 무토기토 진술충미년에 반드시 흉한 에너지가 발동이 됩니다. 예. 그래서 화해 힘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은 다행한 것이 있어요. 뭐가 다행하냐면, 택회는 금인데 그곳이 화해거든요. 택회 화해는 금인데 감캐는 수입니다. 그래서 금생수로서 어떻게 하죠? 금생수로서, 예, 금생수로서 설기를 당해요. 설기를 당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다행인 거죠. 그래서 다행인 것은 화의 금을 감방수가 설기하여서 화의 흉한 에너지를 많이 순화시킬 수 있다라는 점이 다행이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태방에 해당되는 마루를 주로 많이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진술충미라는 토의 기운이 강화가 됐을 때 무토, 기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기, 진술충미니까 무토하게 연결되면 무진, 무술년, 또 기미, 기축년에 해당되겠지, 정확하게. 예. 그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화해의 문제가 발생한다. 더군다나 임자계는 어떻게 해요? 그 중에 있는 글자가 임은 진하고 어떻게 돼? 연결돼서 임진년에 태어난 사람. 제가 여기다는 임진년은 안 썼지만은, 또 진은 술하고 연결된 부분. 임술년에 태어난 사람. 또 개가 있으니까 개미년에 태어난 사람. 또 개축년에 태어난 그 자손들이 그 화해에 해당되는 마루에서 오랫동안 장기간 사용을 한다고 하면 반드시 진술충예에는 화해의 아주 흉한 일들을 반드시 경험해 볼 것이다. 화해의 흉한 일이 뭐죠? 주종등이 뭐라고 했어요? 예. 화해의 흉한 일들은 어떻게 해요? 생계가 어려워지고, 또 젊은 아내가 일찍 죽고, 또 본인은 계집질과 노름으로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또 시간이 또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집안의 재산의 계집질과 노름을 하니까 뭐 다 빠져나가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탕진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감캐,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래요. 감캐와 실제로 택회에 있는 그 화해는 사실 택회의 이 방향이 기가 들어오는 곳이 아니라 거기도 기가 머무르는 마루기 때문에 사실상 감방에 영향력을 그렇게 크게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 방향이 사실
대문이 됐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요. 대문이 됐을 때. 예. 하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그 방향이 우리는 기가 왔다 갔다 한다 하고 대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감캐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또 탁 태클 걸어서 뭐 택해 화해 그것만 읽으면 되지 왜 감캐까지 읽느냐 이렇게 또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내려간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실상 이 얘기를 하게 된 것이니까 오해하시기 말 그냥 잘 새겨드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뭐 공부하는 과정이고 또 설명하는 사람이 실제는 아무리 못해도 듣는 사람이 잘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대면 수업이 아니라 비대면 수업이라 많은 한계점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답답하고 감지 좀 하시게 될 겁니다. 저 역시도 굉장히 답답하고 곤욕스럽습니다. 매주 이게 또 이렇게 기한을 또 만들어서 또 다른 책들을 또 찾아서 이렇게 올린다는 게 저도 곤욕스럽습니다. 근데 뭐 이번 학기는 1학기는 이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이 풍수라는 측면은 반드시 언제 이렇게 답산이라는 것이 한번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 커리큘럼에는 시험이 끝나고 아마 답산이 잡혀 있는 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늘 수업을 하는데 인원은 많지 않지만은 답산을 사실 진행하기도 좀 힘들고 또 여러분들이 어차피 답산을 하려면 저하고 하루가 또 소요될 테니까 그런 측면도 많이 제가 감안해서 이 답산이라는 측면은 사실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나중에 답산을 좀 어떻게 할 수 없으면은 제가 어떤 그림 사진이라도 올려서 여러분들하고 그걸로 대체하는 이렇게 방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이 8반 구성에 관한 것, 동서사택에 관한 것이 보기까지 다 끝나고 나면 아마 13주나 14주 정도 이렇게 되면 우리가 15주에는 다시 또 시험이거든요. 13주나 14주 정도에는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답사를 만약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자막을 과거 사진이나 아니면 과거에 제가 가서 촬영했던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띄워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그런 걸로 대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택해가 화이기 때문에 택해도 읽어내려야겠죠. 택해는 경유신이 배속되어 있습니다. 경유신. 예. 그래서 이제 이 경하고 진술충미는 어떻게 만나죠? 경진, 경술 이렇게 만나지. 예. 또 신하고 진술충미는 신미, 신축 이렇게 만나죠. 그래서 경진, 경술, 신미, 신축년에 태어난 자손이나 막내딸, 택해는 막내딸에 속하니까 아까 여러분 택해에 대해서 나왔죠. 예. 막내딸, 어린 소녀, 또 젊은 여인, 미모의 여성, 이혼가 여성, 또 첩 등이 마루를
화해에 해당되는 마루를 장기간 사용을 하게 되냐. 그 이제 마루에서 뭐 어떻게 선생님한테 여성들이 어떻게 과거에는 대청에서는 남들이 다 보이는 공간이니까 대청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은밀한 또 어떻게 내실에 또 마루에서 아니면 방에서 과거에는 서예도 배우고 여성들이 거기에서 또 어떻게 여러 가지 뭐 바느질도 뭐 하고 모여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장시간 사용을 하게 되면 반드시 화해의 흉악한 흉사를 어떻게 경험하는데 여기에서는 직접 거기는 화해에 해당되는 그 장소이기 때문에 아주 심하게 괴로워한다는 얘기죠. 그 피해가 아주 심한 겁니다. 예.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어떤 사람들은 예, 어떻게 경진경술, 신미, 신축 연에 태어난 사람이나 또 아니면은 어린 소녀, 막내딸, 미모의 여성, 첩등 이제 이런 사람들 또 뭐 이렇게 또 볼 수 있죠. 예. 과거에 조선 시대는 이제 권번이라는 데가 있었죠. 일제 시대죠, 일제. 조선 시대는 이제 기방이었고, 근데 이제 그 기방에서 내가 기방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기회를 배우게 됐는데, 묘하게 어떻게 해요? 나는 그 태방에 있는 그 주로 마루에서 춤, 노래, 소화 이런 거를 만약에 배우는 장기간 사용하는 거지 주로 하루에 그때 기방에서 권번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 보통 12시간, 13시간씩 아주 피나게 했다고 합니다. 잠자는 시간 빼놓고 자기 또 옷 같은 거 이렇게 빨래하는 거 빼놓고 거의 열 몇십 시간 그 선생님들을 초청해서 그러니까 노래하는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또 춤 선생이라든지 아니면 장구라든지 가야금이라든지 이런 선생님들 초청해서 그냥 피나게 열 몇 시간씩 이제 공부했다는데 만약 그런 데서 그냥 거의 거주하다시피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점입니다. 이 화해가 태방에 들어가면 화해 흉살이 태방에 들어가면 발생되는 문제점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로 어디에 종사하냐면 예능, 유흥, 또 주방, 음식을 하는 또 주방이죠. 주방, 또 목욕, 아까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또 무속계통 등의 종사를 해요. 또 이런 것들이 태방이 아주 길방, 좋을 때는 그게 아니라 치과 의사 이렇게 돼요. 금속 공예 이렇게 되죠. 금융일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화해가 흉하니까 이런 데서 종사하면서 어떻게 아첨과 색정과 변명과 구설과 교만 등으로 가문에 분란을 일으킵니다. 가문에. 아까 이제 감쾌에서 택해가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가 첩을 들여서 이런 얘기를 안 했지만은 실제는 감쾌는 실제는 둘째 아들이니까요. 차남. 그런데 건쾌가 택해하고 만나서 이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진캐가 태캐하고 만나서 근데 건캐가 태캐하고 만나서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건하고 태는 같은 서사택에 속하니까 반드시 생기나 연년이나 천을 셋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근데 그냥 가정을 한 겁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택해에서 문제점이 벌어진다든지 아니면 진캐에서
택해 만나서 화해가 될 가능성도 있지요. 진캐에서. 만약 그렇게 됐을 때 지는 장남이니까 집안의 장남이 어떻게 해요? 첩을 들여서 이제 어떻게 해요?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가문을 어지럽히고 그 첩이 들어가서 그냥 분란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막 여기 가서 이 얘기하고 저기 가서 저 얘기하고 그냥 분란을 조성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분란을 일으킨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건강으로는 혀와 치와 질환, 그러니까 혀가 좀 좋지가 않아요. 혀병, 우리가 설병이라고 하지, 설병. 그리고 이빨이 또 좋지가 않고, 주로 이제 보면 잇몸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내염, 폐와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고, 아까 그거와 똑같이 말더듬이, 방광병, 월경불순 등으로 대체로 쉽게 낫지 않는 만성질환으로 치료가 아주 곤란한 거예요. 화해니까 아주 치료가 고약해요. 화해는 토의 기운입니다. 토의 기운의 특징은 뭘까요? 토의 기운의 특징은 어떻게 해요?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토의 기운의 특징이에요. 토라는 것은 오행의 목화라는 양과 금수라는 음의 중간에 위치해서 어떤 양의 기운도 아니고 음의 기운도 아니고 곤란한 이런 이것을 그 유명한 우주변화의 원리를 쓴 환동석 선생은 토의 기운을 뭐라고 하냐면요. 대나무가 자라는 대나무의 마디와 같다 그래. 어떻게 대나무가 자라다가 그 마디 쑥쑥쑥쑥 크다가 마디에 이르러서는 잠시 어떻게 해요? 성장이 조금 더디지요. 예. 그랬다가 그것도 마디를 통과해서 또 쑥 자라고 이러잖아요. 한동석 선생이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했죠. 토의 기운, 대나무의 마디와 같다. 완충 역할이죠. 완충 역할. 또 그러면서 또 한동석 선생은 또 우주변화의 원리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토의 기운을 숙성의 기운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숙성의 기운이다. 어떻게 에너지가 움직이다가 거기에서 이르러서 잠시 어떻게 해요? 조정작용이 일어나니까 숙성의 기운과 같다. 또 이런 얘기도 또 하십니다. 그래서 이 토에 대한 토가 와서 문제를 일으키면 잘 안 났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만성적 질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옛날 책에도 만성적 질환으로서 만성적 질환 가면 치료가 좀 힘들지요. 치료가. 예. 여기서 또 잘못 썼습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6살이라고 했네요. 아이고. 예. 6살이 아니라 화해인데 예. 나중에 제가 PDP 파일을 다시 고치겠습니다. 화해는 화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에너지가 어떻게 해요? 토니까 이렇게 정체가 될 수가 있죠. 그런 구성으로 택해 화해는 어떻게 해요? 가문에서 어린 여자나 첩이 교만하여 구설이 있고 유흥이나 색정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금전거래는 비록 깔끔할지는 모르나 어떻게 이용 이런 쪽으로 막 본인이 집, 탕진을 많이 하니까 절대 저축을 하지 못합니다. 절대 저축은 하지 못합니다. 아까도 똑같이 읽었지. 경진, 경술, 신미, 신축년에 태어난 자손과 또 어린 소녀나 막내딸이나 첩 등의 진술 충밀령과 연관되어서 아주 화해에 흉한 자극력이 신속하면서도 아주 강력하게
더 심하게 어떻게 해요? 발생합니다. 여기도 발응이라는 것도 잘못 썼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발응이고 나쁜 일이 일어날 때는 발생이죠. 예,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제가 막 쓰다 보니까 이제 잘못 썼어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저번 주하고 저번 주하고 2주 전하고 틀리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안 좋은 흉방에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 자리를 그냥 가지 않는 게 좋을 것인가? 쓰지, 아예 쓰지 말어? 그냥 그 자리를 없애버려? 그냥 창고로 그냥 놔둬? 헛간으로 만들어? 참 곤란하지요. 현대적으로.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측면에서 이번 주에는 제가 이렇게 한번 오행을 일단 오행만 이용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그 비보 방법에 대해서 또 쑥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도 당황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해가 또 안 됐으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일단 그냥 오행으로 한번 제극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논해 보기로 한번 합시다. 택해화에는 오행을 이용해서 완화시키는 방법에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택해화해를 오행을 이용해서 완화시키는 방법에는 반드시 한계점이 있어요. 왜 한계점이 있냐면 화해는 토인데 이 토를 목으로 이렇게 극하려고 하면 문제는 택해 자체가 금이에요. 그래서 얘가 금금목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목이라는 게 화해를 극할 수가 없어요. 이런 아주 곤란한 지경에 이르러요. 흉살은 실제 흉안은 사실 에너지라는 건 그렇습니다. 풍수는 에너지놀이거든요. 실제로는요. 풍수는 에너지놀이죠. 그래서 에너지라는 것은 사실 극하는 것보다도 설기가 가장 우선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죠. 예. 그래서 풍수에서도 전통적으로 풍수를 논하시는 분들은 남의 집이나 어떤 구조물이나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어떤 산수에 가서 주변에 산을 놓고 얘기를 하거나 물을 놓고 얘기를 할 때, 사격을 얘기할 때 가장 무서워하는 방향이 설기하는 방향입니다. 설기하는 기운이 빠져나가는 거죠. 에너지는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이왕 어떻게 들어온 에너지를 이렇게 막으면은 들어온 에너지는 반발을 해서 얘는 어떤 움직임을 막 하려고 하고 어느 정도 작동이 막 되긴 하겠지만은 가장 무서운 게 들어오는 만큼은 그냥 빼가는 거예요. 들어오는 만큼. 에너지론이죠. 그러니까 풍수를 우리가 논할 때 여기는 제가 에너지론으로 사실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얘기하면 이제 혼란이 오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냥 음양오행으로 얘기를 하고자 실제 진행을 한 겁니다. 음양오행으로. 근데 이제 정통 풍수에서는 설기가 굉장히 무섭은 방법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냥 음양오행으로 오행을 이용해서 생각을 해보자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목극토 하려고 하니까 화해를 목의 기운으로 목극토 하니까 택해가 어떻게 금기니까 금극목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놈이 그걸 하려고 나서요. 또 태방에 또 금을 어떻게 해요? 이거 안 되겠네 해서 이걸 죽여야겠다 해서 화극금을 또 하려고 하니까 이 화는요 어떻게 해요? 화해를 화생토 흉악한 화해를 생주를 하고 이 흉악한 화해는 또 토생금 태방에 또 이 짓을 해요. 만만하지가 않아요 이거. 방도가 없어요 방도가.
그러면 이거는 오행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 이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좀 힘듭니다. 근데 이제 이 오행, 음양 오행을 오랫동안 생각하신 분들, 또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은 예, 오행의 생각제야 방법에는요, 왜라는 특별한 방안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왜? 이 왜 보면요, 왜라는 이 한문을 여러분들 찾으면 두려워할 해, 무시해버릴 해, 뭐 이 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라는 것은 예,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무시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무시하는 거죠. 예. 뭐 이게 왜예요? 신랑이 젊어서 아주 막 그냥 팔팔하고 막 그냥 지가 힘이 넘치고 직장을 다녀서 뭐 연봉이 뭐 1억 한 5천 되고 뭐 이렇게 할 때는 아주 집에서 막 집에 큰 소리 빵빵 치고 뭐 잘 나갔지요. 집에 와서 왕처럼 막 군림을 하고 과거 우리 전통 가정이 그랬죠. 그런데 나이 60이 돼서 정년퇴임하고 음, 자기가 또 버는 거는 뭐 또 주식해서 날리고 부동산에서 날리고 이렇게 저렇게 날리고 이제 집 한 채만 이제 남았는데 부인은 자기하고 한 5살 6살 차이 나니까 나는 나이가 60인데 부인은 이제 쉬운 넷 쉬운 다섯 아주 팔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부인은 또 어떻게 해요? 어, 집안이 어려지니까 또 직장을 나가요. 부인은 벌이가 있는데 신랑은 이제 어떻게 해요? 유일한 벌이가 슬프게도 TV 보고 경품만 타는 게 유일한 벌이에요. 그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부인이 신랑을 외하기 시작하죠. 우습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왜예요? 이게 왜? 약한 것이 강한 것을 겁을 안 내는 것이 외하는 작용이에요. 네. 요컨대 여기에 써 있듯이 어떻게 해요? 물이 창고를 하잖아요. 막 장마가 들어서서 아니면 막 어떻게 해요? 예, 저 해일이 일어날 때는 토극수에서 흙이 물을 틀림없이 막는 작용이지요. 그런데요, 제방이 무너져 버려요. 이게 외법이에요. 예. 내가 극하려는 오행이 태거하거나 나보다 2배, 3배 강력하다면 거꾸로 극하려는 오행은 어떻게 당한다? 무시를 당하고 에너지가 어떻게 해요? 거꾸로 압박을 받는 것이 외방법이에요. 예. 아주 어떻게 해요? 수국 화학을 해요. 물이 불을 끕니다. 물이 불을 끄지요. 근데 저 정도 연배 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50대가 넘으신 분들은 과거 연탄을 떼보셨을 거예요. 예, 연탄. 연탄을 떼다가 보면 어쩔 때는 어머니들이나 누님들이 어디 뭐 출타를 하시느라고 이제 자기가 들어오면 연탄불이 꺼지니까 어느 정도 연탄불이 다 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탄을 갈아요. 그리고 그 옛날에는 그 연탄들을 다 집 밖에 이렇게 내놓습니다. 주로 뭐 많이 내놓는 거에 전봇대 밑에 많이 내놨지요. 그때는 쓰레기통 뭐 이런 게 이렇게 탁탁 정해진 게 없으니까 전봇대 밑에다가 그냥 그 동네 사람들은 다 거기다 갖다 놔요. 그럼 지나가다 보면 거기에 어떻게 해요? 연탄불이 아직도 꺼지지 않고 살아 있어요. 불로 이제 물로 끕니다. 한마디로. 예. 물 한 바가지 갖다 확 끼얹어요. 꺼질 것 같아도 안 꺼지죠. 오히려 폭발하지요. 콱 그러고. 예. 수증기가 막 하늘로 확 올라가죠. 예. 수국화를 해야 되는데 불길이 거세고 물길이 어떻게 해요? 한 바가지밖에 안 돼. 그 약하니까 거꾸로 물이 증발하고 졸아버리는 현상. 이걸 왜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행을 사용할 때는요, 반드시 극만,
그거를 해야만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신다고 하면 또 하나의 여러분들이 이 혹시 이 풍수를 전공으로 하시는 분들, 또 이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 어떤 또 풍수가 아니더라도 무슨 다른 지역에 관한 문제, 아니면 유김, 육효, 자미두수, 또 혹시 사주 명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예, 어, 외하는 방법을 잘 사용을 하면 의외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라는 특별한 방안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오행만 이용할 때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외라는 것은 그걸 당하는 오행이 너무나 강하고 태거하여서 그걸 하려는 오행의 에너지가 오히려 이축당하는 현상이 바로 외의 현상입니다. 즉 물이 창궐하면 제방이 무너지고 불길이 세고 강하면 물이 증발하는 이치가 외하는 작용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오행적으로 읽어 내려가는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정통 풍수를 하시는 분들 저처럼 풍수에서 기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풍수의 아주 가장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거 오행으로만 읽어 내려갔으니까 오해하지 말기를 바라시고요. 또 여기에서 아까 다시 얘기했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 잘못 문제가 생긴 것, 예, 화해로 써야 되는데 육살 문국성이라고 썼던 부분, 또 또 문국은 가문에서 택회 문국 가문에서 이런 부분은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저도 막 쓰다가 보면 막 써내려가고 막 하는데 정신이 하나 없어요. 또 이 강의를 또 이렇게 또 보고 이렇게 막 읽는 것 같아도 또 제가 강의할 걸 또 밑에 또 가지고 저 나름대로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오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과제를 아마 11일까지 제출하는 걸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그 시간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 것을 그냥 해서 그대로 올리시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도움이 좀 안 될 거예요. 다른 것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올린 거를 그대로 드래그를 하시되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편집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 윤색이라고 해요. 그 윤색. 논문 쓰는 데는 많이 쓰는 용어죠. 윤색. 윤이라 빛나게 색깔을 입힌 게 윤색이에요. 그 윤색을 잘하는 사람들이 미학과 나온 사람들이 잘하지. 미학과. 진중권 교수가 미학과 출신이라고 하던가요? 말을 아주 그냥 어떻게 해요? 전국을 찌르고 똑같은 말이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앞뒤를 잘 조정을 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올려준 부분을 윤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앞뒤를 어수를 바꾸고 어떻게 형용사와 동사를 또 바꿔주고 뭐 이렇게 해서 윤색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뭐 여기 개 중에는 여기서 박사분들은 혹시 계시다면 박사분들은 안 들어왔어요. 제가 알겠지만 혹시 박사까지 가신 분들은 논문을 반드시 써야 되니까 또 석사분들 중에서도 또 논문을 또 쓰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런 연습을 좀 하자는 취지에서 과제를 여러분들한테 레포트 형식으로 내게 됐습니다. 저도 그냥 한 20문항, 30문항 해서 시험으로 내면 저도 편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 해서 그렇게 냈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한번 윤색해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 이걸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 반가운 얼굴로 건강한 얼굴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